안녕하십니까. 생초보를 위한 정보처리 기술사 학습 에피소드 7번째 마인드맵 활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기술사 학습을 진행을 할 때 그 많은 키워드들의 많은 토픽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토픽 간의 연계성 그리고 특정한 토픽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발생 원인 그리고 활용에 대한 방안들을 정리를 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사전에 구상을 해 놓는다면 실제적으로 답안을 쓸 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브노트나 암기노트하고는 다르게 어, 간단하게 메모장을 이용을 해서 마인드맵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마인드맵 어플을 이용해서 이런 작업들 한 번씩 하다 보면 토픽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토픽 간 연계도 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인드맵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왜 마인드맵이 필요할까? 네, 가장 그 마인드맵이 필요한 가장 큰 부분은 토픽 간의 연계입니다. 그리고 이 연계를 통하여 답안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자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를 들까요? 네, 자율주행 자동차를 설명하려면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등장 배경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효과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2교시 답안지를 쓸 때는 그 일단락에서 묶어주는 부분을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에 대해서 상세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일단락에서 그 기술 요소를 분류를 잡고 그 분류에 따라서 묶어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마인드맵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쓸 때 인지 판단 제어를 씁니다. 그러면 일단락에서 인지 판단 제어로 묶어주고 이와 관련된 토픽들로 연계를 하면 되는데 인지 같은 경우는 센서나 센서가 되겠죠. 뭐 센서는 GPS부터 다양한 센서들이 있을 것이고 판단은 스마트 모델링이나 그 다음에 이 아다스 그리고 뭐 AI 등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제어 부분에서는 액추에이터 그리고 오토 브레이크 ABS 오토 브레이크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토픽 연계를 보게 되면 아다스라는 토픽이 있고 AI라는 토픽이 있고 센서에 대한 토픽이 있습니다. 센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센서도 있겠지만 이 외에 뭐 VR이라든지 AR에 대한 관련된 센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 간에 연계가 되고 같이 쓰는 기술들은 활용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인드맵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도메인별 마인드맵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네, 도메인별로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방법은 일단 그 모든 지식을 다 안다고 알고 그 마인드맵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이제 학습을 한다고 봤을 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토픽을 보자면 인더스트리 4.0 이거는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죠. 네. 그리고 생산 방식에 대해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품종 대량 생산, 디지털 노마드, 그리고 인구 절벽, 인구 절벽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디지털 노마드나 인구 절벽은 어, 이제 동인 요소가 되겠죠. 동인 요소가 되게 되고 그러면 이 두 가지들은 이쪽으로 꼭 이쪽으로 토픽을 옮겨서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 토픽별로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요 기술로 보게 되면 가장 크게 나오는 게 CPS, 그리고 IoT, 네, 그리고 보통 AI, VR, 그 다음에 로봇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AI로 하면 딥러닝, 머신러닝, 마이닝 이런 것들이 있고, 딥러닝으로 가면 CNN, DNN, RNN, RBM,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으로 가면 기계학습, 지도학습, 비지도, 강화, 대체학습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닝은 저희가 보통 신형군연이라고 해서 신경망, 연관성, 군집, 연속성 이런 토픽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신경망은 또 이 딥러닝하고도 연계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간단하게만 보자면 이런 식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토픽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리고 이 마인드맵이 맞는지를 한 번씩 계속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딥러닝이 마이닝이 한 기계학습의 한 종류인데 비지도 학습으로 들어간다. 그럼 이런 식으로 옮기면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신경망으로 옮겨간다. 그럼 이런 식으로 옮겨서 이 토픽 간의 그 그룹핑이나 그다음에 그 트리 구조를 이제 하이어라키 기반의 트리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토픽에 대한 이해도 높고 어떤 토픽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맵은 뭐 수시로 시간 날 때 한 번씩 공부하기 싫고 토픽 암기하기 싫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학원 학습을 진행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 그 토픽 토론들을 그 학원생, 그러니까 수강생끼리 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해주면은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네, 마인드맵 답안 작성 시 마인드맵 활용하기입니다. 쉽게 가장 큰 부분은 1교시 1단락, 2교시 1단락, 그리고 4단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디지털 댐을 상위 개념으로 보게 되면 한국형 유들이 있고 하위로 내려가게 되면 디지털 DNA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토픽을 나눠가지고 이게 토픽에 대해서 위와 아래에 대한 토픽을 알게 되면 예를 들어서 디지털 댐을 설명할 때 한국형 유들의 핵심 과제, 디지털 댐에 대한 댐의 개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또 좋을 거고 디지털 댐의 기술 요소를 설명을 할 때 디지털 DNA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댐의 서비스로 보게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VR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스마트 시티 그 4차 산업혁명의 이 다양한 서비스들이 그 디지털 댐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할 때도 남들하고는 좀 더 차별화된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인드맵의 효과. 답안 작성하는 것 외에 효과를 보게 된다면 첫 번째는 토픽에 대한 암기가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토픽이 하나의 토픽만을 가지고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토픽에 대한 정보들 자체가 조금 더 정보에 대해서 오래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토픽들에 대한 그 연계성 그리고 실제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모르는 토픽이 나왔을 때 방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토픽은 상위 개념으로 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사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122의 시험 중에 수러 논리라는 토픽이 나왔습니다. 수러 논리라고 하면 쉽게 수러라는 건 어떤 그 문장에 대한 부분이 강할 것 같고 문장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논리는 문장을 기반으로 한 논리 분석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을 텍스트 마이닝을 가지고 풀었습니다. 방어하는 개념으로 썼는데 이게 5.5가 나왔습니다. 점수가. 방어하는 문제에서 아예 모르는 문제인데 5.5가 나온다는 건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르는 토픽을 방어할 때도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상위나 유사 개념이나 하위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답안을 풀어준다면 조금 더 유연하게 답안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 마인드맵은 사실 그 공부하고는 약간 별도라고 생각을 하고 좀 안 하시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학습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복습을 하는 목적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 자주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2주에 한 번씩 정도는 이런 도메인 간 마인드맵을 한 번씩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